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타임라인이 3개로 나뉩니다. 폭탄 개발 과정의 오펜하이머, 그 후 오펜하이머의 청문회, 스트로스의 청문회, 이렇게 3개의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은 오펜하이머이고 이 사람의 전기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이 전기를 다루는 방식 중 아마 관객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은 폭탄 개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열고 보면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그렇게 현란하거나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밋밋하죠. 또한 이 폭탄의 성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오펜하이머의 청문회가 3분의 1, 스트로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탄 개발을 제외한 3분의 2가 바로 청문회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청문회가 중심이 될까요? 청문회라는 것은 자격과 진실을 검증하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보다 공정해야 하죠.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청문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트로스가 뒤에서 계획한 결과가 이미 정해진 캥거루 재판이었죠. 이것은 추후에 다시 오펜하이머가 복권하게 되는 수상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복권하기 전 아인슈타인이 말하죠. 언젠가 그들이 당신을 다시 불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에게 상을 줄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의 공적 검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트로스의 청문회에서 그의 보좌관이 이건 그냥 통과 의례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성이 결여된 청문회가 왜 이 영화에서의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청문회와 대비시켜 보여줄 이 영화에서 말하는 진짜 진정성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키티 오펜하이머입니다. 키티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펜하이머로부터 굉장한 모멸감을 겪게 됩니다.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로서 어떻게 본다면 그에게 있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에피소드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바로 청문회에서 그녀가 바라보는 환상입니다. 진 테트록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키티는 지금 이 청문회에서 그녀가 오펜하이머와 사랑을 나누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녀가 느꼈을 모멸감이 치욕이라는 단순한 두 글자보다 훨씬 강렬하게 전달이 됩니다. 더 이상 오펜하이머와 관계를 끊어도 남편으로서 오펜하이머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티는 오펜하이머의 인품을 증언하는 자리에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관객에 따라서는 이 장면을 부부의 세계라는 건 따로 있어서 혹은 그의 잘못을 그녀가 용서해서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키티가 앞서 말했던 청문회와 대비되는 진정성을 갖춘 한 명의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란 무엇일까? 바로 양심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잘못하였지만 그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폭탄 개발에 대해 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사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서 말한 결과를 정해놓은 청문회와 다른 속셈을 가진 수상이라는 영화 속 공적 기관들과는 반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관과 법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펜하이머가 폭탄을 개발한 후 그는 폭탄을 어디에 투하할지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하의 결정권을 쥔 고위 장관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교토는 빼줘. 거긴 나와 내 아내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신혼여행은 철저히 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관은 사적인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적인 부분으로 개입시키고 있죠. 또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찰이나 염려는 극중에서 결여된 것으로 나옵니다. 즉, 오펜하이머에서 나오는 폭탄과 전쟁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이러한 공사 구분입니다.
공적인 업무의 사적인 부분을 담는 진정성과 양심에 결여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폭탄은 화려한 위력을 보여주며 볼거리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볼거리가 된다면 폭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생명 또한 자칫 그것과 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폭투하라는 공적인 사건을 단순한 볼거리의 사적 엔터테인먼트의 소재로 전락시키지 않는 놀란 감독의 연출자로서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키티와 대척점에 서는 반대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트로스입니다. 분명 말해둘 것은 스트로스는 처음에 피해자였습니다. 스트로스와 오펜하이머가 처음 만날 때 스트로스는 격식을 갖추고 그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 존경에 멸시와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스트로스가 구두서업으로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자 그런 미천한 일을 했었다고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말하고 훗날 폭탄의 위험성을 말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치면 샌드위치도 위험하겠네요. 라며 스트로스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을 겪고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멸감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저속하고 비열합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를 인격자라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쐐기는 심지어 초반에 박힙니다. 오펜하이머가 학생인 시절 그 또한 교수로부터 자넨 남아서 혼자 실험이나 하고 있어 라는 식의 비웃음과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그 교수가 자주 먹는 사과에 독극물을 주사합니다.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이죠. 또 그는 진 테트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추후에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측근이 스트로스가 당신이 모멸감을 준 일로 원한을 품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건 옛날 일이잖아 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행적이 위에서 말한 비열한 행동들 뿐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전기영화로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다른 행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자로서의 양심이죠. 폭탄을 만든 건 만든 것이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오펜하이머는 이를 두고 고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환상을 보게 되죠. 결국 남은 일생 동안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통령에게도 군 수뇌부에게도 민간인들에게도 이 위험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스트로스와 오펜하이머를 통해 한 인간의 양심에 대해 말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볼거리 영화가 아닌 위대한 학자의 업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영화가 아닌 모멸감과 양심 중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영화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는 대사가 바로 맨하튼 프로젝트 중 나오게 됩니다. 닐스 보어가 오펜하이머를 보고 폭탄이 충분히 큰가?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오펜하이머가 이 전쟁을 끝내기예요? 라고 대답하고 보어는 모든 전쟁을 끝내기의 말일세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2023년 현재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스트로스와 오펜하이머의 관계처럼 국가적 전쟁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또한 모멸감이 모멸감으로 서로 되돌아오는 혐오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양심을 택하면 모멸감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도 대통령 앞에서 양심을 선택하고 결국 조롱으로 보복당했죠. 현재 사회에서도 양심을 따르는 일은 용기 있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양심을 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지만 시간이 더 지나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투자라고 부른다면 공적인 일에서의 양심은 결실을 맺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목적을 이루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재평가를 받는 사적인 복수는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